안녕하세요. 개인 사업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제가 장사에 소질이 있는 줄은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파는 것보다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갖고 싶은 물건이 생기면 돈 얼마라도 아껴보고자 인터넷에서 하루 종일 가격 비교해가며 단돈 100원이라도 저렴하게 파는 곳 찾아서 물건을 사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도매 사이트도 기웃거리게 되었고, 그 덕에 필요 없이 물건을 몇 개나 사야 하는 상황이 생기긴 했는데, 인터넷에 마음 맞는 사람들 모아 공동구매도 진행해보고 이래저래 조금 더 싸게 물건을 구할 방법을 찾아 헤매던 게 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예 제가 물건을 팔아보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요. 그렇게 100원, 1000원 아껴보겠다던 마음이 이왕 이렇게 된 거 돈 벌면서 쇼핑도 같이 해보자는 생각으로 바뀌게 되면서 회사 다니면서 부업 형식으로 인터넷 판매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필요로 하던 물건들 위주로 장사를 시작했고 소소하게 용돈 정도 버는 느낌의 수입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 생신을 맞아 준비했던 파티용품이 어버이날 기간과 겹쳐서 대박을 쳤어요. 그 물건 하나로만 거의 제 2달치 월급에 육박하는 돈을 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물건을 고르는 눈이 탁월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그때부터 부업의 비중을 늘려갔죠. 자는 시간 쪼개서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니 부업으로 얻는 수입이 본업을 뛰어넘는 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2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내 사업을 한번 키워보자 결심을 하게 되었죠. 회사에서 단기 아르바이트식으로 사람을 뽑아서 쓰고 있었는데 그중에 정말 똘똘한 친구 한 명을 꼬셔 직원으로 채용해 본격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기 시작했고 지금은 직원 2명을 두고 쓸 만큼 규모가 커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 잡아서 이것저것 다 제하고 제 손에 한 달에 평균적으로 300만 원 정도 들어와요. 회사 다닐 때 월급하고 비교하면 거의 비슷한 수준에 회사에서 해주는 복지라든지 4대 보험 같은 거 생각하면 덜 번다고 봐도 무방한 액수긴 합니다. 마음 먹고 돈만 보겠다 하면 직원 1명 줄이고 제가 직접 발로 뛰면 되긴 하는데 돈보다 몸 편한 게 좋다 싶어서 그냥 이대로 하고 있고요. 멀쩡하게 회사 생활하면서 억대 연봉 받는 사람들이 요즘 엄청 많다지만 저는 이만큼 버는 것도 감지덕지라 생각하고 제 인생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닌데 쓰다 보니 사족이 조금 길었네요. 아무튼 그렇게 삶이 안정되고 나서 저도 결혼이라는 걸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회사 다니던 시절부터 만나던 사람이었는데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망할지도 모르는 장사를 하느냐며 모두가 심지어 저희 부모님마저도 뼈 빠지게 공부시켜서 서울에 있는 대학 보내고 서울에 취직도 시켜줬더니 힘들게 들어간 직장을 왜 그만두냐며 반대를 할 때 저를 응원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회사 그만두고 본격적으로 장사를 시작했을 때 처음 몇 달은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났는데 그때도 너 그럴 줄 알았다고 당장 회사 찾아가서 다시 받아달라 싹싹 빌라며 가족들마저 저한테 잔소리를 해댈 때 유일하게 남편만이 처음에는 다 그런 거라며 저를 믿어준 사람이었죠. 그때 고마운 마음이 너무 커서 결혼까지 결심하게 되었지요. 그런데 언제나 제 편이 되어줄 것만 같았던 남편이 결혼하고 나니 이렇게 돌변하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남편 아래로 여동생이 1명 있어요. 남편이나 저나 본가는 지방에 있다 보니 한참 결혼 준비할 때도 얼굴 한번 본 게 다였어요. 신우는 시부모님 밑에서 살고 있었다 보니 결혼하고 나서도 한동안은 얼굴 보고 지낼 일도 없었고 남편 또한 신우에 대해서 그렇다 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서 오히려 한가족이지만 이웃보다 멀게만 느껴지는 그런 신우였습니다. 남편한테 그토록 소중한 사람일 줄은 여태껏 생각도 못하고 살았어요. 저희 결혼 생활하고 1년 지나서 제 남동생이 저희 집에서 잠깐 머물렀던 적이 있었습니다. 동생 또한 저처럼 서울에서 학교를 졸업했고 취직은 저희 본가에 있는 회사로 해서 떨어져 살고 있었거든요. 동생이 그쪽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서울이 아니면 답이 없겠다는 생각을 했고 그렇게 이직 준비를 하다 결국 원하던 바를 이루게 되었어요. 그쪽에서 회사 생활하면서 벌어놓은 돈이 있다 보니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서 지낼 곳을 찾고 있었는데 모처럼 싸게 구했다고 생각했던 집이 전세 사기에 연루되어 있는 집이라는 걸 다행히 계약 직전에 알게 되었습니다.
덕분에 당장 지낼 곳이 없어서 난감해하던 중 남편이 한가족인데 돕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냐며 흔쾌히 제 동생이 새로 지낼 곳을 찾을 때까지 저희 집에 머물게 해줬지요. 그렇게 동생이 저희 집에서 3개월 정도 더 지내다가 이사를 나가게 되었고요. 내 가족도 자기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그런 사람, 내 결정에 존중해주고 언제나 나를 응원해주는 사람. 남편에게는 늘 고마운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신우 또한 서울에 올라오고 싶다는 뜻을 내비쳐왔는데 남편이 제 동생에게 해줬던 게 있다 보니 저 역시 신우한테 당장 지낼 곳이 없으면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된다는 말을 건네줬지요. 문제는 신우는 제 동생처럼 직장을 미리 구해놓고 상경한 게 아니었다는 데 있었습니다. 그냥 무작정 서울에 올라왔던 거예요. 제 동생이 저희 집에서 3개월을 머물렀는데 직장도 따로 안 알아보고 그렇게 반년을 저희 집에서 죽치고 있는 신우를 보니 이러다 평생 같이 살게 되는 건 아닌가 심히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제가 신우한테 직장을 알아보라고 한마디 하는 게 너무 오지랖 부리는 건가 싶기도 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던 때였습니다. 남편이 주간 야간 비번 이렇게 3교대 근무를 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남편이 비번인 날에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항상 집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둘이 그렇게 놀러 다녔거든요. 신우가 저희 집에 온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는 동생 서울 구경 시켜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구나 하고 생각했고 그래서 따로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맨날 비번인 날에 저렇게 둘이 놀러 다니고만 있으니까 제가 속이 다 답답하더라고요. 결국 참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아가씨 저렇게 둬도 괜찮은 거냐고. 놀러 다니는 것도 좋지만 몇 년 지나면 아가씨도 30인데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직장을 구하는 게 유리하지 않겠냐 한마디 했죠. 언제나 제 편이 되어주던 남편이 그때 처음으로 저한테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지금 내 동생이 지 앞가림 못하고 있다는 말이 하고 싶은 거냐고. 제가 하지도 않은 말을 짓거리면서 혼자 열을 내는 꼴을 보니 자기도 알게 모르게 찔리는 게 있나 보구나 싶었죠. 남편은 네 눈에는 신우니까 생각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자기 앞가림 할 줄 아는 애라고 당장 돈 얼마 벌라고 고만고만한 회사 들어가라고 하는 것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곳을 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게 가족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 아니겠냐고 입에 거품을 물면서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냥 걱정돼서 그러는 거라고 어떻게 무말을 하기는 했지만 남편이 처음 저에게 화를 낸 이유가 신우 때문이라는 게 계속해서 신경이 쓰이긴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더 지나서였어요. 신우는 여전히 집에서 놀고 먹는 게 일이었습니다. 차라리 저희 일하는 동안 집안일이라도 도와줬으면 기특하기라도 했었을 텐데 집안일을 돕기는커녕 집을 어질러 놓는 게 일이었으니 아무리 남편이 제 동생한테 해준 게 있고 저한테 고마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저도 점점 인내심의 한계가 찾아오기 시작했지요. 부부싸움을 각오하고 남편하고 몇 번이나 신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도 듣다 못해 짜증이 난 건지 알겠다고 한 달 내로 동생 취직시킬 테니 두고 보라는 식으로 나왔지요. 동생이 취직에 성공하면 내 동생 무시했던 거 자기들 둘 앞에 사과하라고 으름장까지 놓으면서요. 신우가 진짜 한 달 내로 멀쩡한 일자리 구해서 일을 시작하면 내가 진짜 무릎이라도 꿇어서 사과하겠다고 저도 맞불을 놓았습니다. 그 정도까지 하지 않으면 작심삼일이라고 며칠 안 지나서 흐지부지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강하게 나갔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달 반이 더 지났어요. 역시나 제 예상대로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신우는 여전히 전업백수로서 저희 집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었죠. 약속한 시간이 한참 지났음에도 남편이 신우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지 않고 있는 꼴을 보니 또 제가 언급하지 않으면 이대로 시간만 흐르겠거니 싶어서 아가씨 취직은 언제 되는 거냐고 또 한마디 꺼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제서야 한다는 소리가 저보고 너무하다는 말을 꺼내더군요. 너는 네 사업하는 사장이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족이 일자리 못 구하고 있으면 데려다 쓸 생각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면서요. 직원 2명 쓰고 내가 버는 돈이 한 달에 300이라고 사람 1명 더 쓰면 월급이 더 나가야 되고 그렇게 되면 나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못 번다는 건데 아무리 가족이 좋다지만 내가 내 손해까지 보면서 신우 월급을 주는 게 맞냐고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럼 직원을 하나 자르고 그 자리에 신우를 꽂아주면 되는 거 아니냐는 소리를 하더군요. 이 친구들이 나랑 이 일을 같이 한 세월이 몇 년인 줄은 아느냐고
서로 말 한마디 안 하고 눈만 마주쳐도 알아서 척척인 만큼 잘 맞는 사람들인데 그중 한 명을 자르고 아무 경력도 없는 신우를 그 자리에 꽂아주면 그건 그거대로 손해라고. 나는 내 사업에 지장을 줘가면서까지 신우 인생을 책임져줄 생각은 추호도 없다고 확실하게 제 뜻을 말했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 남편도 더는 대답을 잊지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리더라고요. 하나같이 다 맞는 소리만 했으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기도 했지요. 이야기 다 끝났으면 이럴 시간에 인터넷 뒤져보면서 신우 할 만한 일이나 찾아주라 말하고 저 혼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서 혼자 가만히 있으니까 남편이 신우 방문을 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일부러 방에 있는 신우한테까지 들리라고 큰 소리로 말했으니 이번에는 제대로 한마디 하려나 싶었는데 한 30분인가 지났나 남편이 벼랑간 방문을 열고 들어오더니 저보고 사업을 크게 확장할 생각이 없냐는 겁니다. 뭔 소리를 하는 건가 했더니 신우를 직원으로 쓰지 말고 동업자로 쓰라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 쇼핑몰을 가지고 있으니 거기에서 신우도 자기 물건을 팔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소리였지요. 뭔 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보다시피 우리 동생이 예쁘고 스타일도 좋지 않냐고. 동생이 옷 같은 걸 보는 안목도 좋으니까 옷 장사도 같이 병행해서 하면 분명히 대박이 날 거라는 거예요. 내 사업에 대해서는 인터넷 판매업을 하는 거라는 거 말고는 눈꼽만치도 지식이 없으면서 짓거리는 걸 보니 기가 차더라고요. 제가 주로 판매하는 게 파티용품이고 간간히 생활용품이나 인테리어 소품 같은 걸 추가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그런데 난데없이 제 가게 분위기에도 맞지 않는 여성복을 거기에 팔라고 하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신우가 이쁘장하게 생기고 스타일도 괜찮은 건 사실인데 그거야 일반인들 사이에서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지 그렇게 대단한 미모를 가진 건 아니거든요. 제가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신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쇼핑몰 모델을 시킬 정도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성복이라는 게 유행이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변하고 어떻게 보면 재고 부담도 큰 장사인데 당장 돈 한 푼 못 벌어서 오빠가 가끔씩 사주는 옷 말고는 새로 사는 옷도 없고 그나마 가지고 있는 옷 어떻게든 돌려 입으면서 지내는 신우가 그때그때 유행을 캐치해서 좋은 물건을 고를 안목도 없다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부지런해 보이지도 않았고요. 남편한테 그렇게 동생한테 자신이 있으면 내 쇼핑몰에 기생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신우 보고 가게를 하나 차려보라고 하는 게 어떻겠냐 한마디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그럴 돈이 어디 있냐며 일단 일도 배우면서 분위기도 파악할 겸 신우한테 기회나 한번 줘보는 게 어떻겠냐고 계속해서 저를 설득해 오더라고요. 보나마나 물건을 떼오려면 그만큼 자본이 필요한데 그럴 여유는 없으니까 저한테 어떻게든 신우를 떠넘겨서 묻어가려는 개수작을 부리고 있다는 게 다 티가 났어요. 나는 뭐 내 장사 무자본으로 시작한 줄 아냐고. 4년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 다 끌어다가 키운 가게다. 신우한테 정말 열정이 있다면 당장 편의점 아르바이트라도 구해서 자본부터 모으게 시키는 편이 낫지 않겠냐고 한마디 해주고 나는 신우 인생에 그 무엇도 책임져줄 생각이 없으니 이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딱 잘라서 대답을 했어요. 결국 남편과는 대판 싸우게 되었습니다. 신우만 우리 집에 안 왔더라면 연애할 때처럼 신혼 때처럼 행복하게 살았을 텐데 싶고 아무리 남편이 제 동생을 저희 집에 머물게 해줬다지만 아무 계획도 없이 상경한 신우를 집에 받아준 제 잘못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속상해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그런데 언제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겠나 싶었던 신우가 그로부터 며칠 지나지 않아서 PC방 야간 알바 자리를 구했다며 밤만 되면 일을 하러 나가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생각 없는 신우라도 멀쩡한 오빠네가 자기 때문에 박터지게 싸우는 꼴을 보니 반성을 했나 싶었고 기특하기까지 했습니다. 왜 100번 못하는 사람이 어쩌다 한 번 잘하면 되게 감동적일 때가 있잖아요. 저한테 신우가 딱 그랬어요. 그렇게 꼴 보기가 싫었는데 그래도 정신 차리고 아르바이트나마 일을 시작하니 그동안 제가 너무했나 싶기도 해서 조금이나마 더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신우가 일을 시작한 이래로 저도 남편과 다시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고 정말 신우가 열심히 자본을 모아서 뭔가를 시작하려 한다면 남편이 말했던 것처럼 제 쇼핑몰에 자리 하나 내주지는 못하더라도 어떻게 이쪽 업계가 돌아가는지 날 잡고 제대로 한번 알려줘야겠다 싶었어요. 야간 알바를 하다 보니 저 출근할 때도 집에 없을 때가 부지기수였는데
점심이나마 든든하게 챙겨 먹으라고 구기며 찌개도 끓여놓고 냉장고에 반찬이 부실하다 싶으면 급하게 반찬 가게에 가서 채워놓는 한이 있더라도 냉장고를 비워놓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그동안에는 눈치를 못 채고 있었는데 제 상식선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들이 언젠가부터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신우가 출근한다고 나가는 시간은 저녁 7시쯤으로 항상 동일했는데 저녁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엄청 랜덤했거든요. 제가 아침 7시면 출근을 하는데 보통은 신우가 그때까지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었거든요. 일터까지 오며 가며 하는 시간이 있다고 쳐도 PC방 아르바이트를 무슨 집에서 2-3시간 거리에 있는 곳에 구하지는 않았을 텐데 일하는 시간이 길어도 너무 긴 게 아닌가 싶었어요. 저도 직원을 쓰는 사장 입장이다 보니 주 40시간 넘기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데 심지어 신우는 밤샘 근무를 하는 야간 알바인데 하루에 12시간씩 주 5일 6일을 일을 하는 게 의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언젠가부터 신우가 핸드폰도 최신 기종으로 바꾸고 옷도 비싼 걸 어디서 그렇게 사다 달라고 하는데 PC방 야간 아르바이트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버는 직장이 아니라는 건 이미 상식선에서 알고 있는 내용이었고요. 한 번은 제가 출근하다가 웬일로 일찍 퇴근하는 신우를 마주친 적이 있었습니다. 멀리서 터덜터덜 걸어오는 걸 보니 그래도 밤새 일하는 게 피곤하긴 한가 보구나 안쓰러운 기분도 들었습니다. 신우 쪽으로 다가가서 이제 퇴근하냐고 말 한마디 걸었는데 신우가 눈이 아주 반쯤 풀려서는 그렇다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입에서 약하게나마 술 냄새가 나는 걸 느꼈어요. 얼른 들어가 쉬라 말하고 저는 출근하면서 혼자 곰곰이 생각에 잠겼죠.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다 싶었거든요. 아르바이트 치고 일하는 시간이 너무 길기도 하고 갑자기 커진 신우의 씀씀이도 그렇고 PC방 알바를 하는데 새벽에 퇴근해서 술 한 잔 걸치고 오는 것도 말도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 이야기를 들은 저희 직원 중 한 명이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혹시 사장님네 신우가 PC방 아르바이트를 하는 게 아니고 어디 술집 같은데 나가고 있는 거 아니냐고요. 증거도 없이 그렇게 확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알긴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니까 정황상 모든 게 딱딱 들어맞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커진 씀씀이하며 이해가 안 갈 만큼 긴 근무 시간에 야간에 일하는 것까지 말입니다. 물론 심증뿐이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하니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저 혼자 고민해봐야 답도 없겠다 싶어서 결국 남편한테 이 이야기를 꺼내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일 나가 있던 신우는 아직 퇴근을 하지 않아 집에 없었던 토요일 아침이었거든요. 정말 걱정돼서 신우 집에 오거든 신우까지 같이 해서 셋이 허심탄회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만에 하나 사실이라면 그만두게 설득이라도 해볼까 해서 꺼낸 말이었는데 남편은 제 말을 듣자마자 그동안 싸웠던 건 애교에 불과할 정도로 성질을 부리면서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너는 애가 정신 차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젠 열심히 하는 애한테도 지랄이냐면서 할 말 못할 말 다 꺼내가며 저한테 쏟아붓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봤냐? 증거 있냐 하면서 열을 내는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심증에 불과했다 보니 딱히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에 때마침 신우가 집에 들어왔지요. 집안에 흐르는 분위기가 이상하다는 걸 신우도 느낀 건지 현관문에서 신발도 못 벗고 저희들 눈치만 보고 있었는데 저한테 화를 내던 남편이 너 이리 좀 와보라고 신우를 불렀어요. 그러고는 지금 이 사람이 네가 술집 나가서 일한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너가 지금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는지 네 새언니한테 제대로 한번 설명 좀 해주라는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우물쭈물하면서 말을 못하더라고요. 신우가 정말 떳떳하다면 PC방에서 야간 알바하고 있다. 밤새 고생하고 왔는데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저한테 화라도 냈을 텐데 뭐 하나 시원하게 대답도 못하고 나중에 가서는 혼자 울먹거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자기는 피곤하니까 들어가 쉬겠다며 그 어떤 해명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확신을 했죠. 꼭 술집이 아니더라도 신우가 뭔가 우리한테 말하기 힘든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남편의 허탈한 표정을 보니 남편 또한 신우가 그런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신우가 집을 나갔어요. 일어나자마자 짐을 싸기 시작하더니 이 집에서 더는 단 하루도 지내기 싫다면서 집을 나가겠다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남편이 나가긴 어딜 나가냐며 신우를 뜯어말렸고, 저도 신우한테 어디 당장 지낼 곳이나 있냐고 그러지 말고 지금 무슨 상황인지 이야기 한번 해보자고 신우를 회유했지요. 신우는 저한테 어차피 언니는 내가 이 집에 지내는 거 싫어하지 않았냐고, 1년 반 동안 속만 썩이는 애물단지가 나간다는데 언니한테는 잘된 일 아니냐며 더럽고 치사해서라도 내가 이 집에 다시 들어올 일은 없으니까 그러지 말라 한마디 소리를 지르더니 그 길로 현관문을 부서져라 닫아버리고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남편이 대번에 집 나가는 신우를 따라 나갔고,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 상황을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네요. 남편은 그날 집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여동생 일인데 당연히 신우 지낼 곳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집에 돌아올 수 없었겠지요. 다음 날인 일요일 저녁이 돼서야 집에 돌아왔는데 남편이 저한테 그런 차가운 표정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인지 그날 처음 알았습니다. 아무리 제가 그러자고 했다지만 두어 달 정도 지낼 줄 알았던 신우를 1년 반 동안 생활비 한 번 받지 않고 지내게 해줬는데, 신우 일자리 구하라고 했던 것도 신우 좋으라고 꺼낸 말이지 어디 저 좋으라고 했던 말이었겠나요. 말 맞다나 신우가 직장을 구한다고 한들 혼자 독립해 나갈 만큼 돈을 모으기 전까지는 저희 집에 계속 머물렀을 게 뻔한 사실이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앞만 봐도 신우가 술집 나가 일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돈 벌 바에 얼마든지 더 지내도 좋으니까 정상적인 일자리 구하라고 한마디 충고해 주려던 게 이렇게 큰 잘못인가 싶어서 저도 억울했어요. 그렇게 내 동생 집에서 내쫓아버리니까 속이 다 후련하냐고 따지는 남편한테 참다 못해 저도 한마디 했어요. 그럴 거면 이혼하자고요. 이혼해 줄 테니까 동생 다시 집으로 불러와서 나 말고 세상 가장 소중한 동생 품에 끼고 살라고 말이죠. 한참 열내던 남편도 이혼하자는 말을 들으니 정신이 퍼뜩 들었나 봐요. 그제서야 저한테 이게 이혼까지 할 일이냐며 동생 일이라 자기가 너무 흥분했다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오대요. 만약에 거기서도 이혼하자고 맞불을 놓았다면 진짜 이혼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또 싹싹 빌면서까지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저도 점점 마음이 누그러지기 시작했어요.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남편과 다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남편한테 신우가 무슨 이야기 안 하더냐 물어봤는데 남편이 답답한 표정으로 죽어도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말을 안 하더라 하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신우는 어디로 가 있느냐 물어본 질문에는 그간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이 많아서 그걸로 방을 알아보겠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방이 구해질 때까지는 일하면서 알게 된 친구 집에서 지낸다고 했다 하는데, 신우가 일한 지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모아놓은 돈이 상당하다고 하는 걸 보니 확실히 정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구나 싶었네요. 아무튼 남편 표정을 보아하니 제 입에서 그럼 신우가 집을 구할 때까지만이라도 우리 집에 있게 해주자는 말이 나왔으면 하는 얼굴이었는데, 어떻게 나간 건데 괜히 거기서 착한 척 오지랖 부렸다가 다시 눌러앉을 수도 있는 일이고, 저도 더는 신우 일을 가지고 남편과 소모전을 하고 싶지 않았기에 알면서도 그 말 한마디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드디어 신우가 저희 집에서 나가게 되었어요. 장장 1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한 두어 달 있다 가겠거니 생각했던 것 치고는 너무 길었죠. 이 집에서 신우만 빠지면 다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 긴 시간 동안 신우가 저희 집에 머물면서 그냥 조용히 있다 간 게 아니었으니까요. 신우 때문에 남편과 싸운 게 몇 번이고 남편 입에서 평생 나올 거라 생각했던 적 없던 말까지 들었으니 이미 지칠 대로 지쳐버린 것 같아요. 아직도 남편은 저녁만 되면 신우한테 지낼 곳은 구했는지 밥은 먹고 다니는지 전화를 하고는 합니다. 그거 듣고 있는 것도 고역이에요. 이런 일은 보통 시간이 약이라고, 시간이 해결해 준다고들 하는데 과연 시간이 지난다고 이런 제 마음이 나아질까 싶네요. 안녕하세요. 작년에 기생충 마냥 눌러앉았던 신우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다던 사연을 보냈던 쓰니입니다. 시간이 해결해줄까 의문이었는데 정말로 시간이 모든 걸 해결해줬어요. 지금은 골머리를 썩기는커녕 그렇게 개운하고 후련할 수가 없습니다. 신우가 그렇게 집을 나가고 나서 한 달 정도 뒤에 혼자서 살 집을 구하게 되었어요. 동생 걱정에 잠도 제대로 못 이루던 남편이 신우가 집을 구한 이래로 그렇게 뻔질나게 신우네를 드나들었죠.
저랑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본가에 있는 신우와 거의 10년을 떨어져 지냈으면서 그렇게 걱정이 되느냐고 물어봤었는데 그때야 어머니 아버지랑 살았으니 괜찮았지만 지금은 내가 걔 보호자 아니겠냐고 하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백번양보에서 신우가 집안의 늦둥이라 나이차가 10살씩 난다면 이해라도 하겠지만 신우가 한두 살 먹은 애도 아니고 곧 30을 앞두고 있는 다 큰 어른인데 보호자 타령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왜 이제 와서 오빠 노릇을 하려고 드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죠. 남편은 이미 제가 결혼 전에 알고 있던 항상 저를 위해 좋은 이야기만 해주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비번인 날은 남편 얼굴도 보기 힘들었어요. 신우한테 가 있느라 퇴근하고 오면 집에 있는 법이 없었죠. 정작 신우는 아직도 지 오빠한테 자기가 무슨 일 하면서 밥 벌어먹고 있는지 말도 안 해주는데 말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신우가 집에서 나간 지도 반년 정도 지난 어느 날 시댁이 아주 뒤집어지는 사건이 하나 터지고 말았습니다. 애인도 없는 신우가 난데없이 임신 3개월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거든요. 당연한 소리겠지만 애 아빠가 누군지는 모른답니다. 애인은 없었지만 만나는 사람은 참 많았나 보네요.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아이를 신우 능력으로 어떻게 키우겠나요? 이런 말 하기는 뭐하지만 더 늦기 전에 병원이나 알아보는 게 상책이다 싶었는데 남편이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반대를 하고 나왔어요. 시댁 종교적인 문제도 있고 뭐 이래저래 이유가 있다는데 다른 사람 일이면 종교고 뭐고 당장 인생이 걸린 일인데 다시 생각해보라 뜯어말렸겠지만 신우 일이다 보니 저도 더 이상 거기에 관심 주기도 싫었고 신경 쓰기도 싫었습니다. 알아서 한다니까 알아서 잘하겠거니 생각하고 말았어요. 신우 인생이 꼬이는 거지 제 인생이 꼬이는 건 아니니까 아무 문제 없다 싶었죠. 그런데 꼬여버린 건 신우 인생뿐만 아니라 제 인생도 같이 꼬이고 있었습니다. 한참 밤늦게 꿈나라를 헤매고 있었는데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의 순간 깜짝 놀라서 잠에서 깼어요. 그 야심한 새벽에 누가 찾아올 리가 없었으니 무서워져서 남편부터 깨우려고 했죠. 그런데 제 옆에서 자고 있어야 할 남편이 없더라고요. 부랴부랴 방 밖으로 나왔는데 남편은 집안 어디에도 없었어요. 현관문 신발장에 있어야 할 남편 신발이 없는 걸 보고 제가 들었던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남편이 나가면서 낸 소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편한테 야밤에 어딜 나간 거냐고 전화를 걸었는데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신우가 지금 딸기가 먹고 싶다고 했답니다. 그거 챙겨주러 가는 거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한여름 야심한 그 새벽에 어디 가서 어떻게 딸기를 구하려나 싶었던 것보다 이젠 하다못해 애 아빠가 누군지도 모르는 임신한 신우 먹떡까지 챙겨주는 꼴을 보고 있자니 꼴값도 그런 꼴값이 없었고 한숨조차 나오지 않았어요. 신경도 쓰기 싫어서 다시 잠을 청했는데 1시간쯤 지났나? 이번에는 제 핸드폰에 문자가 오는 알림 소리를 듣고 잠에서 깨게 되었습니다. 이 야심한 밤에 어떤 인간이 문자를 보내는 건가 짜증이 났는데 신우 혼자 살고 있는 동네 근처 편의점에서 제 카드로 6만 원이 긁힌 카드 사용 내역 알림 문자였어요. 이 인간이 신우 먹떡하는 거 챙겨준다고 나가면서 제 지갑을 뒤져서 신용카드를 가지고 나갔나 보더라고요. 어이가 없어서 다시 남편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카드 쓴 거 가지고 잔소리 들을까봐 그런 건지 도통 전화를 받을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예 그날은 집에 들어오지도 않았고요. 정말 어디 가서 말하기도 뭐한 일이라 그간 누구한테도 이야기한 적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 표정이 엄청 어두웠나 봐요. 직원들이 저한테 요즘 무슨 일 있냐고 요 근래 웃는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걱정스레 저한테 말을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신우 집 나가고 나서 남편이 보이는 이상행동들에 대해서 처음 타인에게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혹시 술집 나가는 거 아니냐고 물어봤던 그 직원이 이번엔 이런 말을 꺼내더군요. 혹시 신우분이 가진 아이가 사장님 남편분 아이인 건 아니냐고요. 그때는 직원한테 엄청 화를 냈어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냐고. 남편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방금 그 이야기는 선 넘었다고 2번 다시 그딴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직원도 자기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를 했는데 사실 저도 그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거든요.
신우 인생을 그렇게 걱정해주는 사람인데 더 늦기 전에 병원부터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저러고 있나 싶기도 했고, 그때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남편이 저희 집에 있을 때부터 쉬는 날마다 항상 신우랑 놀러 다녔던 것부터 신우가 집 나가고 나서는 매일같이 신우 집에 뻔질나게 드나들던 거, 그런 거 생각하니 혹시나 그런 건 아니겠지 생각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젠 꼭두새벽에 신우 먹덧하는 것까지 챙겨주러 나가는 꼴을 보니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상이었지만 머릿속에서 그 생각이 떠나질 않고, 이대로 가다간 제가 신경쇠약에 걸리진 않을까 싶은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안 되겠어서 이참에 아예 남편과 단판을 지어야겠다 생각했죠. 그리고 그날 퇴근하자마자 남편하고 이야기를 시작했죠. 남편한테 대놓고 신우 애아빠가 혹시 당신이냐 물어봤는데 남편이 무슨 미친 소리를 하고 있느냐고 개거품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신우가 싫어도 할 말이 있고 하면 안 되는 말이 있지 않냐고, 제정신이냐고 따지고 들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이게 뭐라고 이걸 따지고 있는 제 꼴이 웃기지도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날 남편한테 이혼하자는 말을 다시 꺼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또 이혼 이야기에 얼굴이 사색이 되어가지고는 동생 좀 챙겨줬다고 이혼까지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않냐면서 그때 그날처럼 저한테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고도 그때처럼 쉽사리 제 마음이 풀리지 않는 걸 보니 이젠 진짜 이혼 말고는 답이 없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어차피 신우가 지금도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 테고 조만간 얼마 모아놓은 돈도 바닥을 보일 텐데, 그때 신우 시부모님께 돌려보내고 앞으로 평생 신우를 안 보고 지낼 자신이 있느냐 물었더니 그 말에는 또 대답을 못하대요. 모르긴 몰라도 신우 돈 떨어지고 오갈 곳 없어지면 또 이 집으로 데려올 게 뻔하다 싶었고, 그 꼴을 다시 볼 바에야 그냥 이혼하는 게 맞구나 하고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남편하고는 이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끝까지 이혼만큼은 하지 말자고 매일같이 저한테 싹싹 빌었는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제 굳은 의지를 보고 인해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되는 건 그때 신우 집 나갔을 때 이혼 이야기를 꺼냈었을 때, 그때 남편을 용서해주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갈라섰다면 적어도 이런 더러운 생각을 할 일도 없었을 테고 몇 달이나마 덜 스트레스 받았을 텐데, 신우만 없으면 모든 게 해결될 거라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데 있어요. 이혼하고 나면 당연히 남편이 신우네로 들어가던 새 집을 구해 신우랑 한 집에 같이 살던 할 줄 알았는데, 막상 신우는 오빠가 애를 대신 키워줄 것도 아닌데 뭐하러 같이 살겠냐며 계약해놓은 집 남편한테 떠넘겨버리고 그 길로 홀랑시댁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그걸 보니 또 애아빠는 남편이 아니겠구나 싶기도 했네요. 뭐 이혼한 마당에 신우 애가 누구 애인지 이젠 중요하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남편이 똥오줌도 못 가리고 지 마누라가 중요한지 지 동생이 중요한지 저울질하다가 자기 인생 스스로 망쳤다는 걸 깨닫고 잘못된 결정을 내린 자기 자신에게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